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도 신고가 기록을 쓰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중 고점 새로 쓰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쓰는 우리 증시 하반기 첫 번째 거래일인데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이러니까 설레서 어떡해요? 예, 사실 또 오늘 가만 들여다보면 예. 코스피가 더 강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요즘에 좀 쉬어가나 싶었던 지주사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뭐야, 한 바퀴 또 도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종목군들이 막 나오면 내가 이번에 발목 잘 잡으면은 이번에는 수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는걸? 이런 기대감도 스물스물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들만의 리그이기는 합니다. 정말 예. 오랫동안 안 봤던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2차전지 아직도 그들만의 리그에 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종목을 좀 압축해야 된다라는 조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을 오늘은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우리 조금 더 빛나야죠. 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쉽게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종목 진단 요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끝났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동안에 코스피 얼마나 올랐던 것 같으세요? 체감하기로. 한 20%는 넘게 오르지 않았어요?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30%요? 네. 지수가 30%가 올랐습니다. 왜 저는 그런 체감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예. 투자자분들도 다들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뭐 교선, 원전이나 이쪽, 특히나 원전, 두산 네. 에너빌리티 한 종목이면 올해 농사 다 지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 수익률 못 따라갔다 하시는 분들 하반기에는 만회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종목 진단 꼼꼼하게 좀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미난 랭킹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네, 어떤 겁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가벼워 보이던데 말이죠? 네, 그래서 가뿐하게 지금 시적절한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과일. 그렇습니다. 왠지 답안지가 벌써 그려지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제가 예. 어제 과일을 샀거든요. 네. 요즘에 또 참외가철이어가지고 가격도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오. 그런데 예전에는 과일이 정말 저렴했다면 요즘에는 뭐 조금만 사도 10,000원, 20,000원 훌쩍 넘어가고 근데 또 참외가 오랜만에 제철에 네. 맞아서 가격이 좀 저렴해졌길래 게다가 또 수박을 살까 참외를 살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저는 수박파. 그러니까요. 여름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요즘에 과일 종류 복숭아도 나오고 정말 풍성하더라고요. 저는 복숭아. 저도 복숭아 굉장히 예.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름철 게다가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지금 과일로 디저트 좀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이 랭킹 맞춰주시면 재미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랭킹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이 과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탑5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어떠세요? 토마토가 저기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가 랭킹을 네.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토마토가 과일이다, 채소다. 채소 의견이 아니에요? 분분합니다. 저도 채소로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오. 미국에서는 법정까지 갔던 이슈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이걸로요? 맞아요. 그때가 1900년대 전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채소에 매기는 관세와 과일에 매기는 관세가 달라가지고 관세가 또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예. 그래서 당시에는 성분으로 보면은 채소가 맞는데 그리고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과일이 맞고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이건 디저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식재료로 더 많이 쓰여서 채소다가 미국 법원의 결정이었어요. 예. 하지만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단은 보기에 있는 5개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토마토 자. 외에도 사과도 눈에 띄고요. 네. 바나나, 오렌지. 이거 뭐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들의 최애를 골라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뭔가 오렌지는 주스로도 쓰면은 소비가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렌지가 왠지 압도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예. 근데 예전에는 사과가 굉장히 흔했는데 요즘에는 금사과일 너무 비싸요. 맞아요. 예. 제가 그래서 과일 안 먹잖아요. 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혼자 살다 보면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예. 깎아먹는 것도 귀찮은데 막상 사러 가잖아요. 예. 쓸데없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굳이 내가 살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매번 안 사다 보니까 결국은 1년에 과일을 사 먹는 일이 거의 없게 되더라고요. 혼자 살면 과일 섭취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둘이 있으면 먹게 됩니다. 그렇죠. 둘이 그럼 드세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오늘 과일과 관련된 랭킹도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 게시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의견들 나와 있나요? 뾰로롱빙님, 비슷한은 저도 공개 가능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위에 맥락을 모르겠어요. 얼굴 공개해달라고요? 자, 이종대님 오셨고, 고고식님, 우리 피디님 얼굴이 저런 사람이랑은 전혀 안 닮지 않았어요? 오다기리즈 아니었어요? 사진 잘못 오다가다 찾았나? 좀. 오다가다 좀. 봤던 사람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고고식님은 동남아는 바나나, 유럽은 오렌지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근데 또 의견을 합해야 남겨주십니다. 맞아요. 다 합쳐야 됩니다. 전 세계를. 준호님, 이거 이렇게 잠깐. 쓰셔야 돼요. 나이트에선 수박이 호박 아닌가요? 나이트, 언제적 나이트? 호박 아닌가요? 호박. 나이트 수박은 좀 많았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세대가 갑자기 그래요. 네. 슈팅스타님, 난 토마토 해주셨는데 저도 토마토요. 네. 사실 저는 어릴 때 제가 토마토를 별로 좋아하진 네. 않았어요. 왜냐면 네. 맛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설탕을 잔뜩 절여서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나이 먹으면서 이 토마토를 오래 예. 겪다 보니까 토마토의 한 표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합니다. 종목 상담도 이어갈 테니까요. 네. 첫 번째로 저희 해결사로 나서신 분 알려주셔야죠.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과일 특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수박도 있고, 바나나, 오렌지, 사과, 토마토까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예. 생각을 처음에 딱 하는데 앵커님들 얘기 듣다 보면 막 네. 헷갈려져요. 그렇죠? 막 헷갈려지는데 제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수박이긴 한데 예. 그건 여름에 주로 먹는 거고 그렇죠. 바나나는 사계절 내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계절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 아주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결과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뾰로롱 삥님께서 두산 테스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29,000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예. 비중 10%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두산 그룹주들이 요즘 들썩들썩 있는데도 두산 테스나는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현재 구간 마이너스권을 기록하면서 시청자님 사신 가격 아래쪽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산 테스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자, 지금 반도체 섹터 쪽이 되게 좀 소외를 많이 받았죠. 자, 우리 상정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은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진짜 주봉인데 여기 이때 4월 달에 잠깐 출렁했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올린 모습인데 이 반도체 섹터가 가장 좀 물론 다른 쪽들도 2차 전지 쪽 이런 쪽들도 소외를 받긴 했지만요. 반도체 섹터도 좀 많이 소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오늘도 시장이 아침장에 상당히 좀 좋았었잖아요. 그랬다가 좀 지금은 조금 좀 밀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시장이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시장 예측할 때 내년 하반기 내년 내에는 4천 정도는 찍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장이 된다라면 계속 소외를 받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좀 순환매도 돌면서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럴 거예요. 자,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더 못 움직이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시면 여기 실적 피크 찍은 게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때잖아요. 2022년도 이때 영업이익이 670억 나왔고 그 다음에는 늘긴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 규모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에 적자가 좀 꽤 많이 났어요. 자, 19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전년 동기 비해 갖고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더 못 움직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대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들 오늘 한 1%대 후반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대만이 또 반도체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국가죠. 자,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고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런 상황은 2분기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두산 테스나가 쭉 치고 올라와서 매수하시는 가격에서 큰 수익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분기 실적이 적자가 영업이익이 191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요.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1분기 실적이 최악이었고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거고 3분기 실적은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240선하고 62평선 여기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실적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라면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242평선은 돌파해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좀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좀 보유해 보세요. 보유하시다 보면 하반기에 조금씩 실적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한 35,000원 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이 순환매라는 것도 있어요, 시장이. 순환매라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를 조금 안 움직인다고 많이 간 거 쫓아가는 거 그거는 진짜 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하반기 정도로 넘어가서 여름 날씨 더운 거 지나고 나면 한 3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종목 대비로 답답하실 수 있고 너무 좀 느리지 않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종목 갈아타시면 엇박자 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조금 해주셔서 뜨거운 여름 지나고 35,000원 정도 내다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예. 유튜브 좀 볼까요? 해뜰날님, 적자도 적자인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5%. 두산 테스나가요? 아마도 해뜰날님도 지금 두산 테스나를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뾰로롱삐님, 흔들리는 마음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토마토 치포도 전문가분들이 이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의 멘탈 관리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죠. 네, 솔브레인 올라와 있고요. 마녀공장도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첨단소재. 오늘은 종목 사이즈가 좀 작아졌네요. 맞아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종목들 약간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에도 우리도 뭔가 이제 내 진짜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해뜰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랭킹 과일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주고 계시는데 예. 산마루 자연감성님께서는 토마토 대신 포도로 바꿔주세요. 포도를 좋아하시나 봐요. 포도가 빠져있네요. 맞아요. 사과랑 포도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좋아하시기도 하고. 예, 사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잘 안 먹는다고. 정말요? 예. 마찬가지로 사과랑 포도를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커서는 많이 안 먹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또 재밌어요. 너무 지겹게 먹다 보니까 이게 덜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누가 주면 또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요즘 포도가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왕방울 토마토님께서 시원한 땡모반 대만인가요? 아시아 지역에 파는 그 과일 주스 이름 맞죠? 저 근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도 요즘에 수박 주스, 그러니까 과일 주스가 아니죠. 수박 주스 이거 많이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박 주스로 또 갈아 먹으면 소비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회숙님께서는 토마토
수박 이런 거 채소로 알지만 과일 같아요 해주셨고 모야 네. 이고님께서는 스페인에서 토마토 축제하면서 토마토 막 쓰니까 토마토 아닌가요? 이런 생각까지 함께 자, 나눠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예원 신당님 오셨는데요. 예. 어느새 여름이 찾아왔어요. 시간은 어찌 쉬는 것도 모르나 봐요. 이 표현 뭐예요? 시간을 너무 쉬는 시인 것도 같으세요. 모른대요. 정말 부지런히 달려가죠. 예. 다음 생이 있다면 시간으로 태어나고프네요. 어머. 시원한 아이스크림 와. 진짜 그리워요 하면서 야 시적인 표현과 함께 또 결국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네. 아주 뭐 가볍게 또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매번 예원 신당님 네.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제가 라디오 DJ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시적으로 네. 글도 잘 쓰셔서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네. 다시 또 현실로 들어오니까 종목 숙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은 원래 정말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딸꿍이님의 삼성 SDS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AI 바람 타고서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됐었죠. 정말 놀랄 만큼의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17만 5천 원이고요. 5%입니다. 진단등 부탁합니다. 제 생각이 그러면 고점 찍고 좀 내려왔을 때 그래 이때가 조정이 좀 나왔으니까 들어갈 타이밍이야 이렇게 정찰병을 좀 보내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삼성 SDS입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잠깐 좀 쉬었는데 한 번 더 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AI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는지는 이 위력이 있는지는 삼성 SDS 같은 종목이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삼성 SDS 이렇게 움직이는 거, 최근처럼 움직이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공룡이 날았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자, 이게 지금 세상을 바꾸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TV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AI를요, 어떤 혹자들은 인류가 불사용법을 터득했을 때 그때의 변화와 비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문자를 처음에 발명했을 때 그때 비유하기도 합니다. 진짜 생각 이상으로 우리 뭐 20몇 년 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요. 그때 변화보다도 지금 AI에 의한 변화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삼성 SDS 같은 종목도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AI가 다 똑같이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처음에 AI 관련되는 거 요거는 알파고잖아요. 알파고 때는 뚜렷하게 뭐 수혜주 이런 개념들도 잘 없었고 그 관련되는 애들이 한 번씩 뭐 브릿지텍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챗GPT에서 나온 거 저 생성형 AI, LLM 자 생성형 AI로 갔죠. 그리고 이 생성형 AI 관련해 갖고는 뭐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요. AI 에이전트로 가요. AI 에이전트로 가는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MCP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MCP라는 개념은 그쪽에서 제청한 거예요. 엔스로픽이라는 AI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 클로드라는 AI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픈 AI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안 맞아서 나온 사람들, 그분들이 창업한 회사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MCP라는 개념을 제청했는데 이게 작년 정도부터였어요. 이게 AI 에이전트라는 개념, 그런 개념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챗GPT 같은 경우도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막 다 갖다 넣잖아요. 법률, 경제, 상식, 문화, 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안 하고 덩치를 키우는 거는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질 않고 이런 것들 AI 하나가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야 법률 쪽에 관련되는 거 있으면 얘한테서 갖고 오고 또 다른 것도 갖고 오고 다른 것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얘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쉽게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강연회를 한다 치고요. 뭐 AI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 그러면 이 AI한테 그 강연회를 할 건데 뭐 그런 자료 같은 걸 좀 만들어줘. 이러면 얘가 다 만들어주죠. 얘가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참석자들한테 이메일도까지도 보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로 가는데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다만 뭐 단기간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죠. 자, 뭐 중소형주 중에도 좀 있고 대형주 중에는 삼성 SDS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들도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위에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너무 강하게 당겼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뒤따라 조정이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지금 뭐 22평선까지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지지 테스트하고 그런 구간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전고점 이 부분도 돌파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1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은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요 20선까지 기다려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왕 뭐 벌써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셔야죠. 자, 뭐 이 AI 같은 경우는 특히 AI 에이전트 쪽 이런 쪽이 부각되기 시작한 건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리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뭐 목표가 이런 건 안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 정했다가 방산주들 목표가 정했다가 뭐 3배 5배 이렇게 먹을 거 20, 30% 먹고 마는 경우 많이 보셨죠. 자, 목표가 같은 거 그런 건 정하지 마시고요. 흘러가는 대로 특히 대형주 섹터에 있는 삼성 SDS 같은 종목은 그냥 쭉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저도 그렇고 전문가께서도 아니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쉽게 끝날 종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시면서 이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하는 전략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스스로의 한계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 네. 얼마까지 갈까? 저희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진단이었고요. 그리고 게시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박 얘기 한창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수박 주스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다른 이거 음료가 나왔네요. 설명을 대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박 소주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예. 프리지아님께서 예. 이 빨간 뚜껑이 진짜 소주지요. 이 빨간 뚜껑이 뭐예요? 특정 브랜드에 예. 빨간 뚜껑 있고 초록 뚜껑 있잖아요. 소주 중에서 그렇죠. 뚜껑이 빨간 뚜껑이 예. 옛날 버전이죠. 그러니까 농도가 좀 더 짙은, 도수가 높은.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진짜다 이렇게 그런 얘기 나누고 계시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게 조금 덜 묽고 뭔가 진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창호 앵커도 이쪽을 선호하신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수박 소주는 수박을 거기다가 넣어서 먹는 거예요? 칵테일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수박 소주는 안 먹어봐가지고. 온리 그냥 순정. 네, 그렇죠. 그 도수 높은 두꺼비만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저는 제가 예. 빨간 뚜껑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먹을 일이 잘 그렇죠. 없습니다. 예전에 예. 제가 그 당산 쪽에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네. 충북 학사라고 있어요. 충청 도에서 기숙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예, 예. 거기 지내고 있을 때 그때 룸메이트가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랑 참 항상 놀러 다니면서 계속 빨간 뚜껑 먹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는 20대? 30대? 20대 후반이죠. 20대 후반. 예. 그때 기억이 좀 아른아른하네요. 자. 그러면은 과연 저희는 수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랭킹에 수박이 5위일지 아니면 다른 과일일지 저희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위는 어떤 과일일까요? 자, 5위입니다. 오렌지. 오렌지가 나오네요. 76톤이 소비가 되는 거네요. 저는 오렌지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스에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소비량이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우와. 이 나머지 것과 비교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네요. 의외로 잠깐만요. 네. 아니, 수박이 한철 과일이 아닌가 보죠? 그런가 봐요. 생각해보면 동남아나 예, 예. 이런 데는 거의 계속 여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유럽에서 수박 봤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의외긴 한데 먹는 곳에서 엄청나게 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니면 무거워서 그런가요?
이게 톤으로 따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와, 개수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톤으로 돼 있어서 무게가 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7,600만 톤이에요. 지금 오렌지가 76톤이 아니라 7,6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76톤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먹을 것 같은데 7,600만 톤. 아니 그럼 다른 과일은 얼마나 먹는다는 어마어마할 겁니까?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이 과일을 무지하게 많이 먹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 5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사이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 네. 유가증권 시장이 약간씩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 시장의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6월 수출 호조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코스피 장중에는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향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지주사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방산 3사의 모멘텀까지 가져가면서 현재도 18%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1만 원 선까지 넘어갔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다나리 랭크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한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에 착수를 했는데요. 최근 다날에는 기업 설명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다날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며 현재도 25%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장중에 7,21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3%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4위에는 원익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지주사 관련주로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37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9,9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5위에는 하나솔루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미국의 IRA 세액공제 축소로 중국산 사용이 불가하자 한국산이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반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6%대 상승하며 33,7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6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썼고요. 또한 엔비디아와 HBM3 12단을 공급을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6만 전자 회복해내면서 장중 고점 6만 1,100원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6만 4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7위에는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지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고요. 이어서 8위에는 동양철강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한다는 희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동양철관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장중에 1,775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1,69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9위에는 GFC 생명과학이 올라왔습니다. K뷰티 열풍을 타고 식물세포 기반의 바이오 세제 기업인 GFC 생명과학 이번에 상장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요. 10위에는 카카오페이가 랭크되었습니다. 한은의 CBDC가 멈추자 이제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84,2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2% 상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에는 제일일렉트릭이 올라왔는데요. 구리 가격이 $10,00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일렉트릭이 그중에서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해주며 장중에는 12,490원 선까지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11,1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위에는 SK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지주사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SK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장중 고점 24만 1,500원 보였습니다. 13위에는 SK이노베이션 랭크됐습니다. 배터리 출하 증가와 함께 정제마진 반등에 힘입어서 3분기에는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장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네이버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카카오와 함께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5위에 원익홀딩스 올라왔습니다. 원익 그룹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익홀딩스도 오늘 급등하며 6,43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12% 강세 지속합니다.
이어서 16위에는 LG CNS 올랐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타고 AX 산업이 순풍을 보이고 있는데요. LG CNS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8만 원 선 회복해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실리콘2 랭크되어 있습니다. 6월에 화장품 수출 역시 역대 최대를 다시 한번 써냈는데요. 실리콘2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18위에는 SK하이닉스 랭크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얻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증권가의 목표가가 줄 상향되고 있지만 오늘은 약보합세에 머물면서 29만 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9위에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주가 쉬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위에는 SK오션플랜트 랭크되어 있습니다. 국내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련 수주 소식과 함께 증권가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고점 21,7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이후에는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 현재는 2% 상승하며 1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가장 뜨거운 건 바로 지주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 룰을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지주사들은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정말 통과가 될 시에 지주사들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던 지주사주들 오늘 또 다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지주사들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또 보십니까? 네, 자, 오늘은 완전히 지주사 날이죠. 뭐, 한화가 18% 정도 급등하고, 뭐, SK가 10%, LS, 뭐,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저 코스닥에서는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인데, 자, 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요, 물론 지주사들 이런 쪽이 좀 저평가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주사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재료로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지주사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 나쁜 짓 하는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못하게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거니까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주회사들 뭐 상법 개정안 이후에도 좋을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보면 너무 올랐어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막 뭐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단체로 막 이렇게 우죽순격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럴 때 한번 쫓아가 보면요. 수익이 나면 또 그동안 올라온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도 못해요. 근데 물리면 좀 세게 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사들 같은 경우 뭐 물론 좋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이런 부분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요, 조정받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조정받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 지주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좀 상법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한테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지수 자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 이거 지주사들뿐만 아니라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으면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개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는 PBR이 낮은 종목들, 지주회사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금융 쪽들, 요런 쪽들도 PBR이 상당히 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받을 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AI나 이런 쪽에 신산업들
세상을 바꿀 물건들이요. 요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또 꾸준히 갖는 것도 저 지주회사들 조정받을 때 노려보는 거 뭐 그런 부분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주사주들이 오늘 정말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죠. 코스피의 오늘 상승은 아마 지주사가 다 끌어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 전망들 알아봤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계속해서 얘기 좀 나눠주고 계시는데 예. 확실히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장마가 이제 거의 뭐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장마인데도 비가 확실하게 안 와가지고 벌써부터 좀 걱정이긴 해요. 아니, 장마가 이렇게 장마 같지 않은 장마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른 장마가 더 네. 무서운 건데 그래서 그 다음을 이번에 뜨거운 여름을 좀 대비하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요즘 더위 때문에 이맘때쯤 되면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 러브버그. 와, 보셨어요, 혹시? 인천 계양산에. 저는 그 자세하게 안 보고 멀리서 봐도 이미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니, 저도 처음에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이거 AI인가 싶어가지고 영상을 딱 틀었다가, 말하면서도 약간 닭살 돋아요. 몇 분 보다가 막 닭살이 막 돋아가지고, 예. 아니, 사부를 푸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러브버그가 예. 거의 점령을 하고 있던데, 너무 벌레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뾰로롱 삑님께서도 예. 안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도 약간 안 본 듯 하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긴 했어요. 예. 수분을 시켜준다고 해서 익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으면은 네, 좀 이게 그래요. 익충이라고 해도 너무 많고 게다가 이 친구들이 예. 지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꾸 붙잖아요. 그쵸? 이게 옷에 붙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저처럼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경계 일으키는 거죠. 아이엠리얼님, 창호 앵커, 내심 러브버그 부러워함. 부러우세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창호 앵커 힘들어요. 그러면요, 지금 저희 그럴 리가 없잖아요. 랭킹과 관련된 얘기들도 쭉 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네, 현타원 뭐죠? 선수 보호를 위해서 예. 평안님께서 평안하시라고 평안님. 네. 근데 이 종목이 평안하지 않은데요? 인벤티지랩이에요. 예. 저희 비만주 최근에 좀 출렁거림이 나왔는데 반토막 났습니다. 네, 이 종목 41,000원에 사셨어요. 예. 비중이 10%입니다.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인벤티지랩 오늘은 좀 회복이 되고 있나요? 회복이 안 되네요. 네. 계속 밀리고 있고 오늘도 약과학번 정도 기록을 하면서 32,000원 부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신다고요? 과연 단기간 내에 회복이 될 분위기인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자, 단기간에 글쎄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회복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내일이라도 비만 치료제, 비만약 관련해갖고 어떤 뭐 큰 재료가 나와갖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면 몰라도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매출을 보시게 되면요, 작년 매출이 18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정부 들면서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좀 이렇게 법제화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요. 또 상장 폐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강화하는 안도 나옵니다. 지금 이거 현재 같은 경우는요. 2026년도에는 지금 그 시가총액이 150억 아래인 종목은 상장 폐지 요건에 된다 그러고 또 매출액은 30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근데 이 부분이 점점 좀 강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2027년에는 50억, 2028년에는 75억, 그리고 2029년에는 100억. 매출이 이 정도가 안 되면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측이 가능한 데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면서 뭐 영업이익도 좀 발생이 되고요. 이 가격부터 현재 이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해서 시가총액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이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향후에 있는 부분들이라면, 지금 AI 쪽들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AI 같은 쪽들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2024년도가 우리나라가 AI가 암흑기였잖아요.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올 때 그때 예산에서 R&D 예산을 5조 2천억을 삭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AI 인재 유출국 1위국입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암흑기인데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투자가 엄청나게 정부에서부터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투자를 한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주사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런 플랫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딱 똑소리 나게 나오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3,400억이나 돼요. 그럼 제 기준으로는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거 매출액이 미달된다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미달된다거나 이런 쪽들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는 정부에서 안 좋은 기업들이요. 좀비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오히려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이딩만 하고 말아야 되는 종목인데요. 이런 만약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다라면 그랬겠죠. 여기서 이 62평선을 이탈했을 때 이때는 그냥 바로 손절이 나가셨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게 안 되셔갖고 종목 진단 문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안 어울리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내일 당장 비만약 관련해 갖고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4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아무리 많이 봐도 이 22평선 이쯤으로 볼 수 있을 텐데 22평선은 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내려오다가 부딪히는 자리가 35,000원 살짝 위에 선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오늘 저점이 어제 저점하고 닿는 같이 이렇게 비슷한 그런 자리죠. 오늘 저점을 만약에 오늘 장중에 재차 이탈을 한다라면 오늘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오늘 저점을 이탈을 안 하고 위쪽으로 좀 움직인다라면 37,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기대만 있는 그런 것들 말고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내 눈앞에 좀 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요런 쪽 위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가격대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폭등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상세히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선수 복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거든요. 예. 정신이 돌아왔는데 아쉽게도 우리 랭킹쇼 전반부를 함께 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릴 타이밍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좀 볼게요. 네. 아니, 행운의 여신님이 사람이 그런 게 있죠? 가수들은 노래 제목 따라가고 운명이.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닉네임과 어느 정도 연동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요? 행운의 여신님께서요. 네. 종목 상담을 올리려고 보면 네. 다른 분들이 제 보유 종목만 쏙쏙 골라서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저는 시청만 하면 되네요. 정말 행운이 따르시는 거예요. 아니, 웬만하면 진짜 제발 좀 봐주세요. 연락을 그렇게 해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행운의 여신님은 진짜 행운의 여신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서도 근데 토마토가 과일 맞아요?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의견이 분분하다. 맞아요. 미국에서는 법정 다툼까지 갔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뭐 채소, 과일, 과채류까지 좀 합해서 지금 보기에 나온 부분들을 1, 2, 3, 4, 5위로 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분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네. 이 부분 좀 인정을 하고 저희 랭킹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은 일단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자주 뵀던 것 같은데. 아이고, 자주 와주세요. 예, 오늘도 함께 남은 예. 시간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자, 강사님, 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정책 변화들이 나오고 있나 보네요. 그러면 저희 랭킹 5위까지 봤으니까요. 4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렌지가 좀 덜 쓰인다 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과연 오렌지를 제친 4위는 어떤 과일일지 보겠습니다. 자, 4위는요? 4위는 바로 사과였습니다. 사과입니다. 아니, 사과 많이 드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사과는 당연히 최상일 줄 알았는데 수박이 높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럼 맞네요. 저희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무게? 수박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제가 정답지를 살짝 조금 열어봤거든요. 예.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인구입니다. 인구. 저희가 막 유럽에서 수박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렸더니 시청자분들께서도 유럽에서 멜론 먹지 수박 안 먹는다고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인구가 많은 국가, 중국, 인도 이런 쪽에서 어떤 과일을 많이 먹나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중국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그래요? 됩니다. 역시 네. 인구수가 최고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오렌지 예.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나 뭐 인도 이런 데 많이 먹는데 중국에서 많이 안 먹어가지고 순위가 좀 낮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예. 좀 많이 섭취가 되고 두 번째로는 터키에서 많이 소비를 한다. 이렇게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남아있는 과일이 수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네. 바나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2, 3위가 어떻게 될지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자, 다음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 과일 특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인데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 토마토도 여기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수박과 토마토, 바나나 세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이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이 톤으로 계량을 합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 과일 중에서 또 이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바나나다 보니까 워낙에 또 이제 뭐다 대중적인 과일이지만 바나나가 그래도 이제 가장 요 중에선 대중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바나나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나나를 꼽아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김영일 전문가께서 헬스를 워낙에 또 저도 그 좋아하시기 생각했어요. 때문에 운동하셔가지고. 단백질 생각하시고 바나나를 꼽아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바나나 의견 수렴을 해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종목 진단 또 넘겨드리죠. 네. 카리나님께서도 이 카리나. 바나나에 카리나. 제가 왜 흥분했죠? 너무 격한 반응. 제가 저 흥분하고 예. 싶지 않았는데 어머 그 잠깐만. 예. 카리나님 맞으세요? 네. 본인 등판 좀 해주시고요. 1위 바나나에 내 전 재산을 건다 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까지는 예. 이거 뭐 여기 상몰입은 전재산 아니니까 픽이라.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예. 없고요. 어쨌든 바나나 의견이 또 강력하게 나와 있네요. 예. 뾰로롱빙님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희 종목 진단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카이가드님 토마토 증권인이 정답은 네. 토마토일 듯 저희가 그렇게 단순해 보이시나요? 단순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다음 종목 진단 예.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예. 이렇게 볼게요. 유튜브, 이분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저도요. 진이루님의 진이루님. 종목입니다. 종목이 NBT. 매수 가격이요. 4,200원입니다. 그리고 15%를 갖고 계시는데 MBT가 최근에 한번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10% 넘게 오르는 모습 윗꼬리가 좀 달리지만 그래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자, MBT 이분이 매수한 가격이 4,200원이니까 며칠 전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매수하셨을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MBT,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어제만 해도 한국은행에서 한 발 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군입니다. MBT, 그래서 대응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MBT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MB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나온 이슈가 부동산 매각 자금을 활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이제 매입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매각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대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을 또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또 사측에서 밝혔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 MBT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엮였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테마단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뭐 한국은행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CBDC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잠정 중단을 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BT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셨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저께 들어가셨는지 요게 이제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이야기를 할 때 약 한 3등에서 4등 정도의 이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주는 뭐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종목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정보인증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MBT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다날에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다날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다날이라든지 혹은 뭐 토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에다 뭐 상표권을 내놓는다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해서 가시화될 수 있는 여러 이제 이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먼저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MBT는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현재 후발주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진입하신 단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진입하신 단가, 오늘인지 그저께인지 진입하신 단가가 4,200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4,200원 수준은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온 단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현재 그저께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저께는 음봉이 나타내는 거래량이 실리는 이제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윗꼬리를 그려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MT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오늘 모두 다 4,000원 중반대에서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재탄력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추세를 지켜주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단가 자체가 4,200원 수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MB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어가셨다면은 더 못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타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저께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탄력 나올 때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다날이 이렇게나 치고 가는데 MBT 같은 경우에는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점을 어비로 봤을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다날은 제가 봤을 때 종가로 상한가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MBT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다날이 상한가 종가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MBT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만 좀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손절 라인의 단가가 약 한 3,900원 후반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약간 이제 3,9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은 3,9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1차 목표가를 매수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가 수준이 현재 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목표가를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느 정도의 수익권에서는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지금 현재 시장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명확하게 대장주가 어떠한 종목이가 이등주가 어떠한 종목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섹터군 내에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선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MBT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그저께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윗꼬리를 그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가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어느 정도 고가 수준에서 잡아 놓으신 만큼 정리를 일단은 하자라는 구간라는 전략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MBT를 살펴드렸습니다. 다른 다날이라든지 다른 종목과 함께 비교를 해서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주, 중소형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순서대로 좀 체크를 해서 중복이 안 되는 한 좀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과체류 관련해서 역시 토마토는 논란의 토마토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일이다, 채소다, 과체류다 얘기가 예. 많은데 저희 보기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저희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관세를 받니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고려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온 자료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슈팅스타님은 부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슈팅일보. 좋아요. 네. 부산은행과 관련된 뉴스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예. 이런 이야기들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 탄력이 많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장중에 3,130선 넘어서다가 지금 3,100선 아슬아슬 1% 정도밖에 못 오르는데 앞서서 고고식님이 시장 분석해 주셨죠. 외국인 선물 매수 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고.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장중에 한 6,000계약까지 샀다가 지금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700계약 정도 매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가 일단은 점점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하락으로 돌려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큰 종목들이 점점 힘이 좀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은 전혀 크게 힘이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어제 핫했던 화장품주 하나 진단 네. 들어와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리안님께서요. 마녀공장을 신청해 주셨어요. 여기 근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화장품주 갈 때도 마녀공장이 어제 한 3% 오른 게 다거든요. 네. 10% 이상씩 급등하고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마녀공장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 알아볼게요. 25,8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게다가 오래 들고 있으셨대요. 오래 들고 있는데 탈출 가능할까요? 현재 마녀공장은 2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구간 20% 넘게 20% 초반대에 손실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약할까?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이 손실 만회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김영우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7월 달에 화장품 쪽은 반드시 한 번 더 탄력이 나올 거다라고 또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실리콘투를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온 배경은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호실적 흐름에 대한 배경, 그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좋은 상승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7월 달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화장품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호실 쪽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들어서면서 어닝 시즌에 맞추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일제히 또 수급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상법 개정 또한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저평가되어 있는 호실적 주들을 끌어올려서 이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투심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제히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7월 달 내로 저는 한 번 더 강력한 탄력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쪽은 대장주가 우리가 이제 보통 판단을 할 때 실리콘투나 혹은 APR 혹은 이제 VT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APR과 실리콘투가 굉장히 이제 연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몰캡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화장품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니몰이나 혹은 이제 코리아나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SMCG, 그 다음에 달바 글로벌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 내에서 1등이냐 2등이냐를 따졌을 때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1등, 2등이라기보다는 4등, 5등에 가까운 이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탄력이 나오기는 했는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거래 대금도 얼마 받아주지 못하고 이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투나 APL 같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화장품처럼 확실하게 이제 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종이 7월 달에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가 탄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이 21,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로 설정을 하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는 21,5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쪽이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쪽이 이번 달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녀공장이 현재 화장품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많이 뒤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녀공장은 무언가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적당한 구에서 정리를 하고 적당한 구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1차 목표가인 21,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리를 한 다음에 차라리 조금 더 강력한 화장품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번 달에는 상법 개정에 대한 또 수혜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이제 또 시선을 넘기면은 수익 만회가 빠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녀공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번 달에 화장품 쪽이 한 차례 급등이 나올 거지만 마녀공장은 섹터군 내에서 4등, 5등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 자체가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조금은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알아봤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 순위가 좀 밀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면은 손절을 감안을 하셔서 투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시판에 화장품주 요즘에 흐름 좋아서 다 수익 내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날마다 부자님께서도 VT 화장품주 올려주셨는데 다른 종목 대비로 별로 안 좋다고 13% 손실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확실히 나중에 조금 사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눈에 띄네요. 이순자님, 이마트 지금 매수해도 될지, 김경진님 와주셨고요. 네. 모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지아님, 오늘 꽃은 코끼리 마늘꽃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끼리 마늘꽃이 뭐지? 뭐 오늘의 꽃 그쵸. 날마다 그런 게 오늘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장미, 국화 뭐 이런 식으로. 코끼리 마늘꽃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저희가 모르는 꽃 아니에요? 아니 되게 예뻐요. 저희 피디님 코끼리 마늘꽃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이거 SNS용으로 사진 찍기 딱 좋은 느낌인데요.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약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군집해서 있으면 굉장히 또 아름답더라고요. 그 팥꽃 와. 닮지 않았어요? 팥 끝에 이렇게. 맞아요. 와, 이거 네. 코끼리 마늘꽃 새로운 걸 또 알게 됩니다. 언뜻 또 찾아보니까 6월에 강진 쪽에 코끼리 마늘꽃 축제가 있었다고요. 와, 이것도 재밌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게시판 오면은 주식도 예. 알아가지만 이런 상식을 너무 이렇게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죠. 약간 언뜻 보면 라일락 군집 이룬 것 같기도 예. 하고. 이게 이게 작게 보이는데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보다 크게 와로 솟구치는 것 같더라고요. 피디님 뭐라고요? 외계 생명체 같다고요? 정말 감성이 없어 우리 피디님은. 네. 그래요. 힘들어요. 저희 극한 직업이에요. 저희 앵커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모리상 일찍 오셨네요. 저는 알아요. 코끼리 마늘꽃이 저희가 알고 몰랐지 계셨군요. 은근히 또 유명했나 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니트로님께서도 토니모리 전망 궁금해요. 이렇게 화장품주와 관련된 내용들 담아서 또 이야기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른 종목이기는 하지만 마녀공장 봐드렸으니까 예. 그 내용 돌려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꽃 얘기가 말고 오늘 주제는 사실은 과일이잖아요. 과일입니다. 이 과일 예. 주제로 해서 3위 랭킹 한번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입니다. 무엇일까요? 과연 3위는 어떤 과일인지 수박입니다. 네. 수박이 3위까지 올라왔네요. 와, 사과와 오렌지를 제쳤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좀 호불호를 나누자면은 네. 약간 좀 뒤쪽이에요. 수박이. 수박이? 예. 저는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박이 참 신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박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 가면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드시는 줄 알았는데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000톤이 그러니까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박이나 아니면 참외, 그리고 오이, 이런 쪽은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냄새를 제대로 못 맡는 분들이 계세요.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오이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이, 그래서 그런 참외, 거는 수박 이런 왠지 거. 다 역하다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 분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박은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저는 좋아 죽습니다. 미쳐 죽어요. 저희가 하도 이게 톤이기도 하고 예. 확 와닿는 숫자가 아니어서 1억 톤이래요. 10,000톤이 1억 아니라 톤? 예, 1억 와. 톤. 이 이제 1년에 전 세계에서 수박이 소비되는 게 1억 톤이다. 그리고 국가별로 봤을 때 확실히 이 중국에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순위가 예.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1시간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종목들의 관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로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늘 오후장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위에 위드텍이 올라왔습니다. 위드텍은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기술을 보유하면서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오후장 급등하며 현재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7% 넘는 강세 보이면서 14,3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5위에 피코그램도 올라왔는데요. 피코그램은 오염물질 정화가 가능한 필터를 보유하면서 관련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코그램은 오늘 장중에 4,04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3,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 오로라도 랭크되어 있는데요. 캐릭터 완구 업체인 오로라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캐릭터 브랜드인 판팔스가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에 크라운에테홀딩스도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지주사죠.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를 몰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1,490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도 27% 강세 보이며 1,300원 선 지나갑니다. 13위에 인산가도 올라왔습니다. 소금 관련주로 꼽히죠. 북한이 흘려보낸 핵 오염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산가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급등세 보이고요. 오늘은 고점 1,680원을 경신해냈습니다. 17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에 방한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1,66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한국 IDC는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28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계속 갑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관련주의 전략 앞으로도 쭉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그림을 기대를 해도 무방한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화장품주와 함께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미 계속해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글로벌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증설 또한 다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또 캐파 확장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전력 인프라 변압기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가 가능한 그런 이제 또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닝 시즌에 걸맞게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라서 사실 우리 시장에서 꾸준하게 좋은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유일한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워낙에 이 가파르게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이제 4월 말 정도에 HD 현대일렉트릭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이 전력 인프라 쪽은 하반기까지 계속 봐야 된다라는 부분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미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연속적으로 이제 고가를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에도 뭐 제일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혹은 뭐 효성중공업, 뭐 그 다음에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등 해서 지금 일제히 다 신고가를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신고가 부근에서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차분하게 눌리는 구간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주가가 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을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LS 일렉트릭이 그나마 뭐 접근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 섹터군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는 1,600명이 딱 정확히 와주셨습니다. 숫자가 똑 떨어지네요. 네. 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박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여름 하면은 또 우리나라는 수박이잖아요. 맞아요. 요즘엔 수박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뭐 작은 수박, 그리고 거의 까만색에 가까운 수박들도 있고, 게다가 이 과일이 많이 개량이 되면서 당도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요즘에는 설탕 안 넣어도 네. 수박 파채 그냥 해 먹어도 맛있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I'm 리얼님께서는요, 슈팅스타님한테 수박 토마토를 한번 개발해 보시는 건 어때요? 하셨습니다. 수박 토마토. 그런데 수박이랑 토마토는 맛의 그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요즘에 하도 예. 토마토가 뭐 망고 토마토, 대추 토마토 별게 다 있어서 어딘가에 왠지 수박 토마토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스로 만들어 놓으면 예. 이것도 무슨 맛일지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게 그냥 과일끼리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주스로 맛을 섞어서 만들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청량감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일과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한창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게시판에서는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뜨는데, 감자랑 토마토 접목했대요. 이거 예전에 교과서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감자랑 토마토요? 토마토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량 기술 얘기하면서 그 단어에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억날 것 그쵸, 같아요. 그 단어 이 예시로 우와. 뭔가 있었던 게 언뜻 머릿속을 스쳐 예. 지나가는데. 자, 그리고 이런 순간에 토마토가 1등입니다 의견까지 렛츠 게리님 보내주고 계시고요. 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로라님의 종목입니다. 네. ST팜을 보도록 하죠.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원료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흐름이 참 좋습니다. 매수 가격이 그런데 좀 높군요. 조금 더 위에요. 99,1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오늘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아직 84,000원이죠. 99,000원대 매수 가격까지는 좀 더 부지런히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ST팜입니다. 잠잠하다가 오늘 반응이 좀 오는데요. 매수 가격이 99,000원대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ST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 단가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오늘 급등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5,000원에서 7만원 후반대 요 정도 사이에서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또 이제 대표적인 CDMO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기존에 주력을 했었던
올리고액산 치료제의 원료에 대해서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원료를 또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던 이 올리고액산 치료제의 원료 외에 새로운 부분에 이제 또 원료를 추가적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ST팜이 또 이제 이 미국의 바이오 기업 두 곳하고 이제 또 약 250억 규모로 원료 공급 계약을 또 이제 맺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캐파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원료에 대해서 생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미 이제 생산 설비 구축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사측에서 이야기를 했고 3분기부터 상업 생산 바로 진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는 HIV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 등등 해서 내년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내년까지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또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잡고서 지금 현재 ST팜이 또 여러 이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ST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충분히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만 원 후반대에서 8만 5천 원 요 사이에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길게 보게 되면 현재 주가 수준이 바닥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매물 구간이 요 구간이 상당히 두텁죠.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투자만 하면 충분히 수익 만회는 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이 ST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슈를 기다리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1차 목표가 9만 원, 2차 목표가 9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기술을 좀 쓰셔야 됩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평균 매수 단가를 살짝만 낮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분할 매수까지, 분할 매도까지 좀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9만 원, 9만 5천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신다면은 충분히 손실 만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로라님 추가 매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주매 가격 라인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힐위00님 오셨는데, 점 하나 딱 찍어주셨거든요. 반갑다는 인사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리님께서 나이와 통찰력은 비례관계 아닌가요? 지아님, 화무 11호, 그치만 결실이 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고요. 네. 좋아요. 분위기 훈훈합니다. 저희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 네. 바로 볼게요. 지민님께서요. 지주사 오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네. 끝에 보는군요. CJ를 올려주셔가지고 예. 지금 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사신 가격은 16만 3천 원. 비중이 20%입니다. 딱 지금 가격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오. 그런데 이분의 고민은 추가 매수하고 싶대요. 더 사셔서 들고 가고 싶습니다. 향후 전망과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현재 다소 좀 올랐다라는 시각과 그렇죠. 지금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이 맞붙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 그리고 CJ에 대한 전망도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CJ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한화라든지 그다음에 SK 등등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사들이 워낙에 좋은 상승이 나왔고 역시나 이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또 이 지수사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타나면서 CJ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CJ의 오늘의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굳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명확하게 지주사 쪽에서 대장으로 움직이는 건 한화, 그 다음에 이제 SK 정도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CJ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중에서 지주사니까 이제 따라가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회사들이 일제히 수익성이 악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CJ 제일제당, CJ ENM, CJ CGV 이러한 이제 또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CJ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상장 자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오기는 했죠.
그런데 일단 CJ 올리브영이 조금 더 이제 실적이 또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사 또 추가적으로 뭐 푸드빌 등등 해가지고 CJ 비상장사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실적의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나 상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저라면은 굳이 CJ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상장사 중에서는 한화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또 추가적으로 CJ보다도 실적 대비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주사를 나는 굳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화를 아예 대장으로 접근을 하고서 보던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덜 올라간 지주사를 보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CJ 같은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거를 불타기 하고서 지금 이 단기 신고가에 이미 이제 3년 내 신고가에 도달을 한, 5년 내 신고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의문부호가 있는, 그러면서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움직이면 완전하게 윗꼬리를 그리는 흐름이죠. 하나와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는 지금 종가까지 계속해서 밀어주는 움직임인데, CJ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간 물량들을 차익 실현 시켜버리는 움직임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한화가 대장이고 CJ는 따라가는 정도구나,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히려 저는 5일선 구간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고 다른 지주사로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전 신고가 부분을 설정을 하고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신고가 부분 뚫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J입니다. 굳이? 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주사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네. 그럼 이쯤에서요, 오늘 랭킹쇼 주제는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그 무게를 재서 보고 있거든요. 1위 후보는 바로 바나나 대 토마토의 대결입니다. 자, 바나나와 토마토, 둘 다 의견이 좀 많았어요. 초반에는 바나나 의견이 많다가 후반부에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도 무게감이 좀 실렸거든요. 네. 자, 과연 그 1위가 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그 1위는요?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가 압도적인데요, 숫자가. 네. 와. 저희가 토마토 증권통입니다. 예, 아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예, 게다가 1, 2위 간의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것이, 그렇죠. 토마토가 1년에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게 1억 8천만 톤 정도. 와. 그러니까 거의 뭐 2억 톤에 육박하는데, 2위인 바나나가 1억 2천만 톤 정도. 그래서 차이가 꽤 좀 벌어져 있어요. 생각해보면 토마토는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토마토 그렇죠. 소스도 쓰고, 맞아요. 그냥 생으로도 먹고, 뭐 이렇게 장아찌 같이 마리네이드 해서도 좀 드시고. 그리고 육류 소비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토마토 많이 구워 먹잖아요. 햄버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햄버거에 들어가고. 예. 케첩도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저기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토마토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나나 소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저렇게 됐네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BM이가 아니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토마토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건강에도 좋은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남은 네.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자, 건강한 수익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가져가실 바라고요. 랭킹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아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